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셰프님. 네, 안녕하세요. 천상현입니다. 네, 셰프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5분 모시고 지금은 광화문 짬뽕, 양재동에 천상이라는 중식당을 하고 있는 천상현 셰프입니다. 대표님 원래 그 요리사에 꿈이 있으셨나요? 저희 어머님이 요리를 잘하세요. 손맛도 있고. 근데 저는 원래 전공은 토목을 전공을 했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연치 않게 이제 신라 호텔에 보조라고 그러죠. 접시 닦는 네. 것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그 혼자 들어가면은 좀 이제 버티기 힘들고 하니까 친구랑 같이 들어가서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 거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랑 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네. 중국 음식이 전공이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 현재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적성에 맞으셨네요. 네, 적성에 맞았던 것 같고요. 네. 수업의 만족도를 얘기한다고 막 네. 10% 정도 이상은 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리 배우실 때 좀 많이 힘드셨죠?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죠. 네. 제대로 사실은 배운 스타일은 아니죠. 저희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네. 그분들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어깨너머로 물어물어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습득하면서 배우게 된 거죠. 네. 보통 이제 요리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런 후배도 많고 그런 선배도 많고 그래요. 네. 근데 저랑은 이 중식이라는 이 음식이 저랑은 이게 메리트가 있어요. 일할 때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쉴 때는 또 확실히 쉬고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 때 제가 음식을 시작할 때 그런 게 약간 저한테는 메리트가 아니었나 네. 싶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셰프님 그럼 어떤 계기로 청와대 가시게 됐는지? 청와대는 저도 솔직히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요리사가 대통령 전담 요리사가 있다는 거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예.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그 책임자이신 분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요리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DJ 대 예. 근데 DJ 대통령님이 중식을 되게 네. 좋아하셨고 즐겨 드셨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캐터링을 해서 이제 행사를 간단히 했는데 청와대 직원으로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신원조회 2달을 해서 그래서 98년 4월 9일 날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저기 나이가 어떻게 31살. 31살이요? 네. 최연소시겠네요. 네, 제가 최연소 또 중식요리사 전담 중식요리사 최초 네. 타이라고 가장 한 20년 4개월 있다가 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최초, 최연소, 최장은 아직까지는 갖고 있어요. 최장이요? 그렇죠. 20년 4개월 한 친구들이 네.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는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셰프님도 바뀌시잖아요. 네. 저도 아이러니한 게 보통은 5년 정도 하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는 게 뭐 제가 이 남고 싶어 해서 남는 것도 아니고 참 운이 좀 어느 정도는 따랐다고 네.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대통령의 그 식단이 궁금한데 네. 식단의 그 퀄리티가 어떻게 되나요? 식단은 사실은 이제 보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그 뭐랄까 일반 그 국민들은 대통령이니까 진짜 뭐 날마다 뭐 견과류 뿌려서 먹고 뭐 최고의 좋은 뭐 날마다 희귀한 음식들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냥 중요한 손님 왔을 때는 호텔에서 먹는 그 정도의 수준.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음식도 드시고 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평상시 행사나 이런 게 해외 국빈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그 제철에 나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된장찌개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네. 서너 번, 뭐 두부조림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보통은 그런 일상. 그러니까 그 때까지 먹었던, 즐겨 먹었던 음식들을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행사나 이럴 때는 좀 격식을 갖춰서 좀 괜찮은 음식들 코스별로 이렇게 드시고 그런 똑같아요 패턴은. 그 대신 검증된 식재료를 드신다는 거죠. 그러시구나.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통령마다 그 식성이 좀 다르실 텐데 네, 틀려요.
대통령의 입맛을 사로잡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팔도로 나뉘어져서 지역색이 있잖아요. 네. 지역색이라는 게 뭐 전라도 음식, 경상도 음식, 강원도 음식, 충청도 음식. 근데 그 지역 고향이 뭐 부산이시면 뭐 그쪽의 음식, 향토 음식을 좀 즐겨 드시고 DJ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라도 스타일의 음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음식에서 그 사로잡았다기보다도 간인 것 같아요. 간. 간이요. 네, 간이 어디 음식 식당을 가든 안 가든 간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간이 들쑥날쑥 하면은 음식에 드시는 분의 그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간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어느 정도는 약간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약간 선천적으로 약간 물려받는 게 없지 않아 예.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재밌었다기보다도 보람됐을 때는 뭐 대통령 5년 무사히 마치고 나가실 때 진짜 5년 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맛있게 먹고 이렇게 나갔다고 했을 때 그럴 때가 가장 보람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었다는 것보다도 항상 긴장 속에서 하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서로 이 동료 간에 이런 거에 소통하면서 일하는 거. 쉽게 모시지는 쉽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모신다는 거는. 그렇죠. 이제 그런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실수도 그때도 다른 방송에서 그럴 때는 난 난감한 거예요. 네. 진짜. 근데 거의 매일 저기 긴장 속에 좀 사셨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 순간순간. 네. 네. 그렇죠. 스스로가 자기가 좀 다잡고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네. 이 질문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청와대에서 월급은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월급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그때 당시 98년도에 연봉으로 따지면은 한 2,700~800이 됐던 것 같아요. 네. 98년도에. 98년도. 와.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올 때는 약 9,000에서 이거 다 합쳤을 게 네. 9,000에서 약 1억 그 사이 정도. 조금 급여는 아니었죠. 네, 그러네요.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2018년도에 이제 청와대에서 퇴직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40대 후반대 이렇게 나가서 좀 사회에서 이제 좀 제가 레스토랑이나 뭐 아니면 식당이나 해서 또 그 우리 그 뭐야 국민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해서 좀 음식을 모시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그때 우연치 않게 또 그 직원을 또 구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저랑 같은 섹션에서.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나도 생각이 좀 있고 했으니까 이제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년이 넘어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게 된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또 너무 긴장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 한 직장에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약간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 여러모로. 현재 지금 중식당을 좀 운영하시잖아요. 예. 네. 지금 잘 되시나요? 그래도 저희는 저쪽 이제 종로 쪽에 강화문 짬뽕하고 양재동에 이제 천상인의 천상. 강화문 쪽은 식사 쪽에 약간 중식당, 세미 중식당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양재동은 이제 레스토랑.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2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행히 여기 찾아주시는 우리 고객들 덕분에 그래도 2년 동안 앞으로 좀 있으면 위드 코로나가 될 건데 참 좀 힘이 되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힘도 되어 주시고 좀 하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또 잘 만들어 가야겠죠. 네, 그럼 그 청와대에 계실 때하고 현재 중식당 운영하실 때하고 수입이 지금이 더 나으시죠? 청와대는 이제 봉급쟁이로서 예. 코로나 2년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있었을 때가 낫죠. 왜? 고정 수입이 있었죠. 근데 코로나 2년 동안은 솔직히 그 정도의 수입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 수입이 됐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고요. 솔직히 뭐 영업 제한, 인원 제한으로 해서 그냥 적자만 안 나고 또이또이만 돼도 솔직히 코로나 이 시국에는
성공한 케이스예요. 네. 지금 저 주변에도 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적자 나가지고 이렇게 허덕이고 폐업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복인 것 같고요. 이게 전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코로나라는 진짜 이런 이상한 바이러스가 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타격받는데 아무튼 다 좀 저희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소상공인들 좀 힘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 물론 힘들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 유퀴즈 이제 방송하셨잖아요. 이제 네. 방송하시고 나서 그 손님들이 많아지셨죠? 네, 진짜 그 물론 방송의 힘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정도인지는 저도 몰랐고요. 진짜 실시간 없이 일을 했고 힘들어서 못할 정도였으니까 네. 손님들이 너무 막 줄 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에 와서 얘기하건데 저희가 이제 식재료가 떨어져서 다시 돌려보낼 때 그때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네. 왜냐면은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또 오면 되는데 진주, 부산 비행기 타고 와 진짜 그런 분도 계셨군요. 네, 제주도에서도 진짜 네. 많았어요. 지방에서 서울에 놀러 왔다가 온 김에 잠깐 들려서 먹고 가자 그러는데 그런 손님들을 진짜 한 1-20% 정도는 그런 손님들을 많이 이렇게 돌려보냈던 게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고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서 하물며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이렇게 그런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 기분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네,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차피 식당을 운영하면서 계획은 뭐랄까 좀 여기 오는 고객님들한테 좀 기억에 남는 식당?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콘텐츠가 남는 식당? 물론 음식도 맛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가니까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콘텐츠가 있는 식당. 그리고 또 이제 이 음식을 하려고 하는 조리를 하려고 하는 그 후배들 사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멘토 역할을 좀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요즘 워낙 우리나라처럼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중식이든 한식이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을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고 이제 또 많은 콘텐츠 요즘 많이 유행하는 밀키트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최대한 여기서 잘 간단히 집에서 식당이 안 와서도 먹을 수 있는 식사 종류의 밀키트 종류는 한번 이렇게 잘 만들어서 좀 저렴하게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좀 소비자들한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지나왔던 이런 것들을 약간 뭐랄까 이게 좀 남기고 싶어요. 글로써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맞닥뜨리고 제가 이렇게 해왔던 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선배로서 뭐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학교에 강의 나가면서 그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학교 강의를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 학생들에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공부 우등생이 사회 나가서 우등생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공부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해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대인관계에서 좋은 그 동료 관계나 뭐 상사의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사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진짜 공부를 잘해서 자격증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의 남은 과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